여러분, 혹시 이런 피부를 꿈꾸십니까? 피부야? 애기?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아기 피부. 그런데 세월에 따라 깊게 패이는 주름과 늘어지는 피부. 탄력 비교를 위해 아기 피부와 60대 피부에 물방울을 떨어뜨려 보니 약간 충격적입니다. 물이 모여있잖아. 아기 피부는 탱글탱글한 탄력으로 물방울을 동그랗게 튕기는 반면 60대 피부는 물방울이 떨어짐과 동시에 힘없이 퍼지고 맙니다. 피부 노화, 단지 세월 탓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기 화장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피부 바르는 거예요? 네. 아, 이런 식이시네요. 각종 노폐물에 오염된 우리 피부. 우리는 노폐물 제거와 피부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세안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전화 씨. 이전화 씨. 그런데 세안용 화장품이 피부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내 피부가 이렇게 됐나? 이전화 씨. 그 민낯을 알거든요, 땡어를. 지금 여러분의 피부는 어떻습니까? 안 되는데. 스펀지 2.0 알아야 산다. 화장품의 비밀 제2탄. 누구죠? 중요한 거예요. 세안용 화장품의 비밀. 지금부터 세안용 화장품의 숨겨진 비밀이 공개됩니다. 우리의 피부를 위협하는 공해와 매연, 그리고 생활 속 각종 오염물질. 피부의 오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맨이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도심 도로 곳곳에서 얼굴을 노출시키고 8시간이 경과한 후의 피부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실험맨의 피부는 어떤 상태일까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적외선 램프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런데 불을 끄고 적외선 램프를 가까이 하자 볼, 눈가, 코 주위에 하얗게 붙어있는 이물질들. 먼지인가 보다. 다른 쪽 피부는 어떨까요? 와, 저렇게 하면 확 보이네? 역시 오염물질이 피부 표면을 뒤덮고 마치 각질처럼 보인다. 세안용 화장품을 이용하면 이런 노폐물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대로 얼굴을 씻어보겠습니다. 녹화 끝나면 저거로 가잖아요. 저게 비누로 하는. 적외선 램프를 이용해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런데 얼굴에 가득 붙어있던 노폐물이 말끔히 씻겨 사라졌습니다. 깨끗해요? 앞에는 굉장히 많은 거 없어졌잖아. 피부만 있는 세안 전의 피부 상태와 비교해보니 놀라울 정도로 깨끗해진 피부. 와, 이거 좀. 야, 이게 세안의 효과죠. 세안의 중요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피부를 보호하고 노폐물을 말끔히 제거하기 위해 매일 세안용 화장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안에 사용하는 화장품만 해도 수십 가지에 이르는데요. 저 아래 너무 비싸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세안하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화장을 짙게 했을 때는, 방송이 있을 때는 한 2중, 3중으로 하고요. 화장을 안 했을 때는 그래도 한 번은. 2번 하죠. 아침에 한 번, 그 다음에 밤에. 밤에는 이제 한 5번 정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한 2번 정도만 하고. 그러니까 폼 클렌징 거품 나는 걸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중간 크림 타입으로 닦아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해면 같은 걸로 닦아내고 한 번 더 또 이렇게 클렌징 한 다음에 또 닦아내고 그렇게 4번 정도. 유지 씨는 피부 참 좋은데. 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세안용 화장품. 그 종류만도 상당한데요. 하나씩 알아봅시다. 뭐지 이렇게 많아? 이만희 씨 잘 모르시죠? 먼저 눈가와 입술의 색조 화장을 지우는 데 사용되는 클렌징 워터. 메이크업 잔여물을 녹여내 지우는 유성 세안제 클렌징 오일. 아, 저렇게 쓰는 거야, 저게?
메이크업 제품과 유사한 성분이 함유되어 짙은 화장 제거에 용이한 클렌징 크림. 이게 제일 좀 짙은 화장했을 때 여성들이 주로 쓰는 세안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클렌징 폼까지 이렇듯 다양한 종류의 클렌징 제품들. 우리는 제대로 알고 쓰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피부 미인으로 알려진 이유진 씨의 세안법을 통해 사람들의 클렌징 습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안법보다는 지금 일단은 타입으로도 많이 쌩얼이 지금 닦아내세요. 오일로 먼저 닦는구나. 첫 번째, 클렌징 오일로 닦아냅니다. 안 그랬어요. 노폐물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을까요? 반짝반짝하죠? 네. 여기 노폐물이거든요. 이게 지금 노폐물인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저기 반짝반짝하고. 이거 이런 거? 네. 피부 확대경으로 피부 표면을 살펴보니 곳곳에 검은 점처럼 노폐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클렌징 오일에 이어 클렌징 크림으로 다시 닦아냅니다. 아니 여자분들 저렇게 2차, 3차 해요? 그럼요. 이 중 세안 후의 피부 상태는 어떨까요? 하고 나서는 한 단계를 더 했더니 보면. 좀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깨끗해졌죠? 네. 노폐물도 많이 없어져 있고. 첫 번째 클렌징 오일만으로 세안했을 때보다 다소 피부가 건조해 보이기는 하지만 검게 남아있던 노폐물은 말끔히 제거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부 결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런데 진짜 씻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제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폼을 써야지. 세 번째 클렌징 폼으로 또 닦아냅니다. 이렇게 많이 닦아내요? 3중 세안까지 한 후 드디어 세안 완료. 뭐 클렌징하는 게 되게 장난 이제 정말 세안한 느낌. 진짜. 유식이다. 이게 평소에 세안 마지막. 유진이 아닌데. 좋아요. 끝입니다. 별 차이가 없네.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유진 씨와 같은 3중, 4중 세안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과연 피부에는 괜찮을까요? 3중 세안을 마친 이유진 씨의 피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건조함이 심해 푸석푸석 갈라지기까지 한 피부. 뭔가 1차 세안, 그리고 2차 세안한 피부와 비교를 해보니 심한 건조함이 한눈에 느껴집니다. 이렇게 여러 번 세안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 정상적인 피부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건조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만약 2중, 3중 하게 되면 피부의 노폐물은 제거가 되는데 문제는 피부에 있는 유분이나 이런 수분기가 다 뺏길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피부가 더 억제고 보통 이제 조인다고 그러죠. 그리고 각질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계속 방치하다 보면 잔주름이 늘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햇빛을 쬐게 되면 색소 침착도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건조한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그 2중, 3중 세안을 자주 하는 건 안 좋습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하기 위한 세안이 오히려 피부를 해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때는 크림 같은 거 2번 써서 5중까지도 막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검사를 받으니까 정말 건조해요.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피부 속 필요한 각질, 유분, 수분까지 씻어내는 세안용 화장품의 세정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녀와 실험맨이 나란히 짜장면을 먹은 후 왜 갑자기 짜장면을 먹어요? 기름때가 가득한 빈 그릇을 닦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릇 닦는 데 주로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로 짜장면 그릇을 닦아봅시다. 스펀지에 주방용 세제를 묻히고 잘 비벼 거품을 충분히 낸 후 짜장면 기름때를 씻어냅. 마지막으로 물에 깨끗이 헹군 후 잘하네. 그릇을 손으로 문질러 보니 뽀드득 예상대로 기름때가 쏙 빠졌습니다. 이번엔 클렌징 폼으로 짜장면 그릇을 닦아보겠습니다. 저것도 되나? 저렇게까지 기름진 게? 주방 세제와 마찬가지로 스펀지에 클렌징 폼을 묻히고 거품을 낸 후 짜장면에 기름때를 닦아냅니다. 와, 저게 되면 우리 세수해도 돼요? 에이,
과연 기름때는 제거될까요? 물에 헹군 그릇을 역시 손으로 문질러 보니 우울증 걸린다고. 좀 끈끈하지 않을까? 들리십니까? 주방용 세제와 마찬가지로 기름때가 잘 닦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방 세제와 견주어도 손색 없을 정도의 세정력을 자랑하는 클렌징 폼. 성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세정력이 강한 클렌징 폼이 피부에 닿으면 어떨까요? 돼지 껍질을 이용해서 실험해 보겠습니다. 기름종이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흥건히 배어나오는 돼지기름. 꼭 돼지 껍데기 아니면 되는데. 우리 실험을 닦아도 끝없이 묻어나옵니다. 야, 저 그러니까 코의 진짜. 유분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돼지 껍질을 클렌징 폼으로 닦아보면 어떨까요? 에헤. 우리가 하는 세안 방법과 동일하게 껍질 표면을 클렌징 폼으로 닦고 물기를 제거한 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아유, 깨끗해라. 뱀이다, 아유, 하얗다. 뱀이 됐다. 일단 표면은 한결 깨끗해진 듯한데요. 돼지 기름이 남아있을지 기름종이로 닦아보겠습니다. 기름 없을 것 같아. 과연? 그런데 종이에 단 한 방울도 묻어나지 않는 돼지. 되게 센 거네. 아무리 닦아도 이미 건조해진 돼지 껍질에서는 기름이 묻어나지 않습니다. 회전력이 대단하다는 거. 우리의 피부라고 생각한다면 피부 속 유수분을 모조리 씻어낸 것과 같은데요. 이처럼 강력한 세정력을 가진 클렌징 폼, 우리 피부에 괜찮습니까? 화장품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건조가 더욱 심해지고 심한 경우에는 피부 당김 현상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다시 피부 위에 각종 그 기초 화장품들을 사용하게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피부 본래의 그 생리 기능이 저하되어서 또다시 우리가 또 화장품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그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한 세정력으로 피부 표면의 노폐물뿐 아니라 우리의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과 피지, 수분까지 제거하는 세안용 화장품 때문에 세안 후 심한 건조함과 당김을 느끼게 되고, 맞아. 그럼 다르죠? 기초 화장품과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세안용 화장품으로 제거된 유수분을 또 다른 화학 성분의 화장품으로 채우는 셈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화장품을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뭔지 알겠다. 안 닦을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고 뿌듯한 마음으로 자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닦아내고 바르는 사이 우리의 피부는 24시간 화장품으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건조함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는 화장품 역시 수많은 화학 첨가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동안 세안용 화장품으로 씻어낸 피부 속 빈자리를 이 많은 화학 첨가물로 채워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피부 나이는 어떻습니까?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피부 나이를 엉망으로 만들고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 등의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세안용 화장품의 또 다른 진실. 잠시 후 세안용 화장품의 놀라운 실체가 공개됩니다. 사실 여자분들은 어떻게 아주 익숙한 제품들이에요. 순서대로 한번 놔주세요. 네. 저쪽도.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쓰는데 요즘은? 요새는 로션 타입을 로션. 자, 그리고 2번. 폼 쓰죠? 네. 마지막으로 폼. 계속 세 가지를 써요. 네. 자, 1, 2, 원석 3. 씨는 클렌징 제품이 집에 있으시죠? 아니, 저도 없거든요. 솔직히 있어요. 있어요. 오! 거짓말 하지 마요, 방송. 엄청 많거든요. 집에. 샀다고요? 내 돈으로 샀거든요. 화장품 샵에가갖고. 그럼 골라주시죠. 조원석 씨 맨 처음에 하는 거. 이거 닦아요. 닦고. 이게 1번. 나 이거. 또?
이거 우리 엄마 콜드크림이라고 옛날부터 쓰던 거야. 나 이제 이거 해갖고 닦아내고. 이거 한다고? 이거 해요. 휴지 티슈. 그래. 그걸 휴지로 싹 지우고, 저는 막 하다가 집에 가서 자기 전에 비누, 새우하고 그쵸? 세수하고 끝. 이 모든 세안제가 다 위험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세안제를 사용하는 목적을 가만 생각해 보면 얼굴에 있는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세안제를 갖다 써보면은 얼굴에 있는 기름때뿐만이 아니라 얼굴의 폐지 성분까지 같이 제거가 되는 거죠. 또 피부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외부 물질들이 피부 속으로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따라서 평소에는 알레르기가 없던 분들도 뭐 세안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알레르기가 생겨서 여러 가지 접촉 피부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것이 되겠죠. 사실 우리 녹화 이리저리 하면 대여섯 시간 지나고 집에 좀 갈 때 되면 남자분들은 화장 다 날라가지 않나요? 날라가는데도 티슈로 닦아내면은 좀 나와요. 그래서 저는 가면 바로 세수하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그래서 피부가 그렇구나. 예. 분명히 아까 우리 환경이 많이 오염돼 있고, 그죠? 그래서 노폐물이 많고, 또 메이크업도 하게 되고 하니까 세안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과연 이 세안제는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지금 그 비밀을 밝혀드립니다. 자.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꿈꾸는 당신. 그런데 세안제가 당신의 피부 나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스펀지에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각 연령대를 대표하는 연예인 4명의 피부 나이를 측정해보겠습니다. 먼저 40대 대표 이경애 씨, 30대를 대표하는 이지연 씨, 두 분 똑같은 분 아니에요? 20대 대표 강은비 씨, 마지막으로 10대를 대표하는 이지환 양까지.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확한 피부 나이 측정을 위해 동일한 클렌징 제품으로 동일한 시간 동안 얼굴에 노폐물과 화장을 지웁니다. 남자분들 질색하시는 게 저건데. 저거 부채 뛰는 거요? 먼저 40대 대표 이경애 씨부터 세안을 시작합니다. 속눈썹을 뗀 30대 대표 이지연 씨 역시 꼼꼼하게 세안을 하는데요. 똑같아. 이지연 씨요? 네. 피부 되게 좋아요. 피부 좋아요, 근데. 20대 강은비 씨도 10대 이지환 양도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하게 세안을 마쳤습니다. 귀여워. 옆에 닦아야지. 먼저 10대 이지환 양의 맨 얼굴을 살펴보니 이야, 한눈에도 아기 피부처럼 촉촉합니다. 스펀지 작가님을 닮으셨네. 강은비 씨는 어떨까요? 아직 뭐. 큰일 났다 이제. 약간 역시 화장대 없는 모습이 더 순수해 보이고 피부 또한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다음 30대 이지연 씨 얼굴은 어떨까요? 내가 봐도 싫다 진짜. 아니 괜찮아요 이지연 씨. 세안 전문가가 조금 다른 모습이네요. 눈썹이 나랑 비슷해. 누구? 이제 이경이 지나갈 때 됐죠. 경혜 누나도 안 되는데.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40대 이경애 씨의 세안 후 모습입니다. 누나. 뭐야? 이경혜 씨. 근데 평상시 화장 진하게 하지 화장은 깨끗이 지워졌지만 네. 세월의 흔적은 역시 지울 수 없나 봅니다. 어쩔 수가 없군요. 그렇다면 이들의 피부 나이도 실제 나이와 비례할까요? 수분과 탄력도를 통해 피부 나이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제 모든 피부 검사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피부 나이가 가장 어린 1등에게는 탱글탱글한 푸딩, 맛있겠다. 제일 좋아하는 건데. 2등에게는 물을 머금은 스펀지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3등에게는 촉촉한 반 건오징어, 야, 이거 잔인한데요. 마른 오징어인가요? 촉촉한 거예요. 4등에게는 바짝 마른 북어가 주어집니다. 과연 1등은 누구일까요? 좀 탄력 있고 수분이 많은 거거든요. 우리 지은 씨, 30대. 1등은 이지연 아나운서. 30대 이지연 씨 피부가 가장 어리다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2등은 40대 이경애 씨.
가장 나이가 많음에도 피부 나이는 두 번째로 어렸습니다. 이게 연령 대비겠죠. 그렇죠. 연령 대비예요. 네. 그래도 이건 아니죠. 탄력은 되게 좋은데 수분이 많이 떨어져도 수분만 빠지자면 이 부어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건 뭐 아주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일단 4등 9번은 안타깝게도 20대 강은비 씨. 10대부터 40대 중 피부 나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너무 생각을 많이 수분 측정 결과를 살펴보니 20대 기준치 37% 중 30%밖에 미치지 못해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피부로 밝혀졌습니다. 관리를 그동안 너무 나이를 믿고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이 적게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근데 진짜 원래 되게 건조하거든요. 원래 그리고 건조한 피부구나. 세안 같은 경우도 제가 여드름이 없는데 여드름용 세안제를 써서 그런가요? 그래서 수분이 더 없어진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피부 나이가 가장 어린 이지연 씨의 결과는 어떨까요? 10대면 안 돼요. 수분이 부족한 강은비 씨와는 달리 30대 수분 기준치에 아주 근접합니다.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항상 두 번씩은 지우거든요. 그 지우고 나서 제가 평소에 당기는 느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바로 이렇게 좀 화장품을 발라주는 게 좋다고 들어서 바로 이런 수분 그런 로션을 바르고 자는 편이에요. 세안은 2번만 하고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준다는 이지연 씨. 반면 강은비 씨는 세정력이 강한 여드름용 세안제를 사용하는데요. 세안제가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탄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수분이 되게 부족하죠. 건조하죠. 근데 지금 그 은비 씨 같은 경우엔 세안을 너무 자주 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세안을 해도 어느 정도 피부가 회복이 되겠지만 지금 건조한 피부에 세안을 너무 자주 한다는 건 피부에 수분도 뺐을 뿐더러 유분도 빼앗기게 되니까 피부가 더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피부 노화가 빨리 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실제 나이와는 다르게 피부 나이는 이지연 씨, 이경희 씨, 이지환 양, 강은비 씨 순서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피부 나이를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안용 화장품인 것입니다. 네, 매일같이 쓰는 화장품에 대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지금까지는 부작용이 나도 알 길이 없었는데요. 화장품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화장품을 쓰다가 부작용이 생겨도 원인이 뭔지 알 길이 막막합니다. 2008년 10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그런데 전체 성분이 적힌 표시를 아무리 봐도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한 정제수 알겠다. 제일 마지막에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폴리솔베이트 85. 이게 뭐 솔베이트? 이걸 못 외운다. 폴리솔베이트. 폴리솔베이트. 어려운 화학 용어 읽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클렌징 폼에 들어있는 화학 첨가물만 무려 27가지. 이 화학 첨가물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성분표에 표기된 화학 첨가물로 직접 클렌징 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폼 클렌징 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의 기름과 반응해 유분을 녹이는 스테아르산 22g과 피부에 보습을 주는 프로필렌 글리콜 코코에이트, 습유인제? 스테아르산. 그리고 기름과 물이 잘 섞이게 하는 유화제를 넣습니다. 유화제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또 다른 보습제인 그리셀린과 부틸렌 글라이콜도 한 번 더 넣어줍니다. 와, 진짜 많이 들어가는구나. 여기에 알코올 성분인 에탄올과 약간 그 화한 느낌 있잖아요. 세안제,
금속 케이스에 부식을 맞는 금속 이온 봉쇄제, 방부제인 메칠 파라벤까지 넣은 후 마지막으로 영양 공급을 위한 수용성 콜라겐 등을 첨가합니다. 수용성 콜라겐. 여기에 미리 준비한 수산화 칼륨과 정류수를 섞은 혼합 물질을 80도씨에서 함께 가열한 후 비커에 담긴 2개의 혼합물을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서서히 클렌징 폼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스펀지표 클렌징 폼 완성. 만지는 느낌과 질감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흡사합니다. 거품이 나나요? 세정력은 어떨까요? 스펀지표 클렌징 폼으로 얼굴에 묻은 립스틱을 지워봤습니다. 잘 안 지워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얼굴에 묻은 게 잘 안 지워지죠? 저런 거 세정력 또한 뛰어난데요. 세안용 화장품의 세정력이 이렇게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안제 속에 함유된 계면활성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안제는 물을 사용하는 타입과 물을 사용하지 않고 티슈로 닦는 타입으로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물을 사용하는 타입은 세안제에 함유된 계면활성제의 유화작용, 분산작용, 용해작용, 그리고 기포 형성작용에 의해서 세정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안용 화장품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 그리세릴 스테알레이트. 기억하십니까? 두피의 때를 제거하는 샴푸 속 계면활성제. 샴푸 하나에만도 5개 이상의 계면활성제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구두약, 엔진오일, 살충제까지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머리를 깨끗이 감아도 두피에는 계면활성제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피에 잔재할 경우 탈모와 모낭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강한 독성을 지닌 것이 바로 계면활성제의 위력인데요. 김영철 씨, 3분 한 거예요, 3분요? 예. 왜 없어요? 바로 그 계면활성제가 세안제에도 어김없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안용 화장품 한 개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만 해도 평균 4-5가지. 와. 이거만 들어가네. 그러나 이 많은 성분들 중 어떤 것이 계면활성제인지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계면활성제가 들어간 세안제, 우리 피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실은 피부의 정상적인 장벽 기능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얘가 과도하게 이제 벗겨질 경우 피부가 상당히 민감해질 수 있게 됩니다. 또 2차적으로 피부 습진이라든가 자극 피부염, 또 이제 2차적인 세균 감염까지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묵은 각질들을 가볍게 제거하는 정도의 세안이 가장 이상적이고 너무 과도한 각질을 제거는 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피부의 피지막은 자연적으로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세안제 속 계면활성제가 이 피부막을 파괴해 오히려 필요한 각질과 유수분을 씻어내고 외부 침입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면활성제는 4-5겹으로 층을 이루어 피부를 보호하는 각질층마저 과도하게 벗겨내 결국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975년부터 지금까지 건강장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피부과를 찾은 환자들을 모니터한 결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합성 계면활성제라고 발표했습니다. 피부과를 찾은 환자들을 모니터한 결과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합성 계면활성제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고 심할 경우 접촉성 피부염과 홍조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는 세안제. 피부 건강을 위해 이렇게 세안하세요. 세안법 하나. 세안제를 얼굴에 직접 바르지 않고 손에서 거품을 낸 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합성 계면활성제가 희석되고 적은 양으로도 세안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세안법 2. 아침 세안은 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 지성 피부라면 유분이 많은 부위만 가볍게 닦아주는 것. 세안 시 눈 주위를 강하게 문지르지 마세요. 혈액순환 장애로 다크서클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지나친 세안은 오히려 피부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하루에 2번, 2분 이하로 문지르고 2번 이상 헹구는 둘둘둘 세안법. 둘둘둘 세안법이면 당신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111. 화장품.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이지현 씨가 10대라는 거에 정말. 정말 놀랬다.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기 저희 스펀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기를 할 수 있는 게요. 예. 저 아침에 비누세수 안 해요. 원래. 물? 네. 진짜. 근데 그거를요,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나 오늘 세수 안 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세수를 안 한 거잖아요. 비누세수를. 그럼 굉장히 이렇게 이상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이게 당기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그래서 그냥 물로 하고 그냥 가볍게만 로션 하나 정도 쓰거든요. 전 지금도. 원래 알았구나. 네, 그렇게만 해도 있네요. 되더라고요. 뭐든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배운 게 있잖아요. 둘둘둘. 하루에 2번. 2분 이내. 마지막 뭐였죠? 이내로. 그리고 2번 헹구는 거. 헹구는 걸. 2번 헹구는 거. 이상, 2번 이상 헹구는 거. 이구나. 저는 111 해서 욕먹는데 항상. 너무 안 좋은 거고. 적당히 둘둘둘. 자, 아까 저희가 1차, 2차, 3차 여러 차례 할 경우에 피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화면으로 보여드렸으니까요. 판단 여러분이 하셔야겠죠. 지나친 세안은 피부에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